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80년대 이후, 물론 80년대 이전에도 그렇지만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가 민혁당이 핵심이거든요. 2000년대 이후 군자산의 약속인데 이 정부가 북한의 영향력이 강력히 작동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90년대 후반에 북한이 약간 딜레마에 봉착해요. 또 한 번 딜레마에 봉착하는데 너무 해외여행이 많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남북 간에 막 각종 회담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엮어서 뭔가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약속이라는 걸 하는데 2000년 여기서부터 제가 관여를 합니다. 2000년 6.15 선언이 있은 다음에 10월달 경에 북한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황당하시죠? 조청면 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북한에서 행사를 할 건데 이때 남한의 진보 정당이나 이거를 초청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으니까 다 모아서 올려보냈고 저는 못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는 약간 특급 수배자 같은 거라서 못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이건 나중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렬, 안경호는 북한 통일정책의 핵심 인사고요. 오정렬도 남한에서 핵심적인 인사입니다. 만나서 북한이 뭐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그러니까 통일운동 그런 거 하지 말고 민노당으로 갈아타. 이게 민노당. 그 다음에 두 번 민노당으로 갈아타. 이게 민자산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임수경, 임종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통일운동 막 하면 시끄럽긴 한데 남는 건 별로 없는 거. 저도 이제 범민자를 했으니까. 반면에 북한의 지형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민노당으로 갈아타. 뭐 그래서 삽시간에 지금 운동권, 거리에서 싸우는 운동권의 한 90%가 운동 NL이에요. 북한 주사파입니다. 그러니까 PD 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주사파. 이 사람들이 불과 1년 만에 군자산이라는 산에 모여서 한 700명이 모였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700명이 모였는데, 이제, 통일운동 그만하고 적당히 하고, 민노당 하자. 이렇게 된 거. 이게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군자산의 약속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주사파가 장악합니다. 2004년 이후에 민노당, 민주노총은 전부 다 주사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2년, 13년에 사실은 이게 운명의 시간인데 그 당시에 이해찬, 한명숙, 문재인 이 라인이 이전 민주세력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옛날에는 그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그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인 거거든요. 따로 하죠. 나중에 연대를 하나 있어서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네 국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의 정당, 한 몸처럼 원톱처럼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4월 총선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양보를 합니다. 한 팀이니까, 원팀이니까. 그래서 원팀이니까 이게 소선거구제니까 민주당이 나오면 이 민주노동당이 당선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7군데에서 안 내버려요. 여기는 선거를 잘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서 7석을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이 이기는데 그게 다 경기동부 출신이에요. 경기동부의 최고위급 관리들이 민혁당 최고위급 관리들이 7석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비례까지 합치면 6석이어서 13석을 얻습니다. 지금 이준석하고 이낙연 신당이 지역에서 몇 석을 얻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센 겁니다. 13석을 얻어. 이게 아주 극적인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석희 사태가 나면서 이제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거 즉 재건에 들어갔죠. 그래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진보당이 강성희 후보자가 지금 강성희 국회의원 한 석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외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기고 있냐면 비정규직하고 그다음에 농민 쪽에서 당선이 많이 됐습니다.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건재한 상태고요. 문제는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이 2004년 이후에 민주노총은 주석하거든요. 근데 그 2018년, 19년도가 되면 직선제를, 민주노총 직선제를 등에 업고 경기 동부 후보가 아예 당선된 거예요. 그게 양경수, 강성희는 그냥 경기 동부 매원 조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버젓이 그냥 남로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양경수 씨가 한 번 더 재선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북한 관련 지하당의 역사는 53년까지 남로당입니다. 53년부터 80년까지가 통혁당, 80년부터 2000년까지가 민혁당입니다. 김영환이요. 2000년부터 군자산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변화 조직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군자산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군자산의 약속은 민혁당이 큰 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80년대, 90년대 민혁당인데 2000년대 군자산의 약속을 했던 주역은 민혁당 잔당입니다. 흔히 경기동부, 울산이 민혁당의 잔당입니다. 40년은 민혁당이 해놓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노당은 그냥 북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거든요. 뿌리로 들어가면. 근데 지금 민노당이 북한의 제도권 정당이니까 북한 얘기를 못하잖아요. 진보당 쪽은 정말 그냥 경기동부 사람들이 만든 조직인데 저기 북한 쪽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제도권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뭐 그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뿌리로 들어가면 북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두 번째 챕터를 소개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군자산의 약속을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사실. 군자산은 군자에게 있는 군자산이랑 산이 있는데 별 볼품없는 산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저는 군자산의 약속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고